40번입니다. 25페이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구하기.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좌표 구하기. K값에 누가 오든 항상 지나는 점. 그럼 K가 있는 애들, K가 없는 애들은 0꼴로 일단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개하면 KX 마이너스 KY 플러스 4K 하고, 여기 전개하면 X 남은 건 빼기 1밖에 없네. K값에 관계없이 0 나오려면 얘가 0이고 얘도 0이 오면 되는 거겠죠. X에 올 수 있는 값은 1. X가 1이면 Y에 오는 값은 5. 그래서 1,5라는 점은 K에 누가 와도 항상 지날 겁니다. 끝! 됐을까요? 저 옆에 사진 찍잖아요. 옆에 사진 찍고 있어요. 네. 40번입니다. 자, 40번입니다. 두 직선의 교점과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냥 두 직선의 교점 구하세요. 그래서 두 교점 구해야지. 어떻게 하면 돼? 연립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 식에다가 2를 곱해서 6x 플러스 4y 빼기 8은 0이라고 쓴 다음에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2배에서 이렇게 두 개 연립하면 되겠죠. 서로 빼주면 6 없어지고 마이너스 7y 플러스 6은 0이니까요. y는 7분의 6이라는 거 알 수 있음. 그럼 y가 7분의 6입니다. 뭐 할래요? 뭐 아무데나 넣으세요. 요런 데 넣을게요. 요런 데. 여기다가 그냥 y자리 대입하지 뭘. 그럼 3x 플러스 7분의 12 빼기 4가 0인 거고요. 3x는 4 마이너스 7분의 12. 참고로 7, 4, 28 빼기 7분의 12. 7분의 16입니다. 3x는요. 그래서 x는요. 3 나누정 21분의 16. 그래서 결론. 두 직선의 교점 좌표는 21분의 16, 7분의 6이고요. 얘하고 2,0 두 점을 지난다고 했네. 그럼 기울기 구하면 되겠지. 자, 기울기입니다. x끼리 뺀값 2 빼기 21분의 16 분의 y끼리 뺀값 0 빼기 7분의 6. 됐죠? 그래서 분수 계산 나왔다고 어려워하시면은 이런 얘기를 생각하셔야 돼. 원래 분수 어려워요. 아시죠? 그래서 분수 좀 알라는 얘기 하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1분의 42 빼기 16이구나. 그래서 21분의 이거 빼주시면 26 분의 마이너스 7분의 6인 겁니다.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번분수 정리하면 되겠죠? 7하고 21 약분되네요. 그러면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해주시면 26분의 6, 3, 18. 이것도 약분되네요. 2로 나누면 되겠죠? 13이고요. 이건 9. 마이너스 13분의 9가 기울기 힘. 신나게 찾았어요. 기울기인 거. 그럼 지나는 점 아니까 y는 마이너스 13분의 9에 x에 2 넣으면 그냥 0 나오는 거임. 끝. 양변에 13을 곱합니다. 13y는 마이너스 9에 x 마이너스 2. 전개해 주시면 플러스 9x 13y 빼기 18은 0 이렇게 되겠죠. 끝.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40번이었어요.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26, 27페이지. 여기는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좀 해볼게요. 26, 27페이지 뭐 있을까요? 14번이요. 좋습니다. 그냥 4번이요. 그냥 4번을 물어보신 분한테 얘기해드리면 X축의 양의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인 직선입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다? 탄젠트 45, 1입니다.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거. 됐죠? 그래서 XY축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그려보세요. 기울기가 1인 직선입니다. 마이너스 2,1을 지나. 그래서 4번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또 몇 번이요? 11번이요. 5번이요. 12번이요? 그럼 10번은 나랑 했고 11, 12는 다 해달라는 거네.
네, 또 9번이요. 지웅이 뭔 일 있어요? 힘들어요, 오늘? 힘내요? 네. 또 질문. 또? 됐어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여기 26페이지. 그래서 4번 물어보신 분 다시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입니다. 라는 이 말의 표현은 결론 기울기가 탄젠트 45도라는 겁니다. 참고로 탄젠트 45도 값은 1입니다. 그래서 결론 다음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L이라고 하자. 그럼 L이라는 직선은요. 기울기가 1이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잖아. 그럼 무조건 Y값은 1 나와야 돼.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표현. 그래서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고요. 자, 직선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기울기가 플러스 1이고 Y절편이 3. X절편은 마이너스 3인 거 볼 수 있겠죠? 자,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말해주시면 되겠네요. 해서 길이가 3, 여기도 3, 넓이는 2분의 9, 뿅 되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도 보시면 그 5번 질문하신 분은 이 표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지금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Y축에 평행하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가장 깔끔했을 거야. 6,7을 지나는데 요 점을 지나는데 Y축이랑 평행한 직선이래. 이렇게 되는 거죠. 얘하고 3,5라는 점, 3,5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 됐죠? 그래서 다시 6,7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이 직선하고 다음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인 직선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는 교점, 이 점의 좌표를 말해주세요라는 거. 자, 여기 볼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3,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데 X에 3 내면 싹 없어지고 Y는 5가 된대.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 될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얘하고 파란 직선이죠? X가 몇일 때? 6일 때. 그럼 X에다 뭐 해줘? 6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럼 Y값 몇인 거예요? 2네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는 6,2가 되겠습니다. 해서 끝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 뭘 봐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이었고요. 9번입니다. 우측에 9번. 9번부터가 시작이구나. 내가 다 풀어준. 자, 9번입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을 1대3으로 내분한대. 자, 1대3으로 내분합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을 1대3으로 내분하는 점하고 5,2라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필요한 상황. 그러면 자 0,-1하고 4,3 이 두 점을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찾을게요. 내분점입니다. 둘이 더해서 4분의 크로스 가죠. 4 여기는 0이고요. 그 다음 4분의 Y좌표 봅니다. 크로스하면 3 여기는 마3 그래서 결론은 1,0이네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1,0과 5,2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상황인 거야. 자, 기울기 구합시다. 기울기는요. x끼리 뺀값 뒤에서 앞에 거 빼요. 4분의 y끼리 뺀값 뒤에서 앞에 거 뺍니다. 2가 되겠죠.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1,0을 지나는 직선이다. y는 2분의 1 x-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근데 얘가 누구를 지나? 마이너스 2,a를 지나는데 마이너스 2 넣으면 a가 나온대. a는 마이너스 2 넣었죠?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바로 a 값이겠네요. 끝.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을 그냥 그대로 천천히 정리해 주시면 답이 보입니다. 내분점 구해 주시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세워 주시고 그다음 직선인데 요 점을 지난다고 대입해도 되네. 됐어요?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구예요? 됐어요? 자, 넘어갑니다. 11번. 자, 11번, 12번 두 개인데 12번을 볼게요. 12번. 왜냐면 구조가 똑같아. 봐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점도 지나잖아. 그럼 결론은 뭐야?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고. 마찬가지 12번 보면 얘네가 직선 위에 있어.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있어. 같은 구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 처음에 봤던 10번 문제 직설적으로 물어봤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음. 그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 더 12번을 먼저 좀 깊이 있게 보시면 세 점이 직선 하나의 직선 위에 있습니다. 얘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기울기 말할 수 있죠. 왜요? A,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나 BC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나 CA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모두 다 같아야 되겠죠. 자, 기울기라고 써야 됩니다. 이거 길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울기들이 전부 다 같습니다. 그럼 A, B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요. X끼리 뺀값이죠. 마이너스 2 플러스 A분의 Y끼리 뺀값 A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마찬가지 BC 둘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요. X끼리 뺀값 4분의 Y끼리 뺀값 2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AC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기울기 구해주시면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얘가 전부 다 같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관찰하면 될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앞에 거 두 개 보고 뒤에 거 두 개 보지 뭐. 연립하면 되잖아. 그래서 앞에 거 두 개를 관찰하시면 4 곱하죠. 4a 마이너스 5, 4, 20 얘는요. 2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2 플러스 a를 곱한 값이다. 됐죠? 자, 여기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2 빼기 a랑 마이너스 2 플러스 a는요. 2 빼기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얘 부호 마이너스 바꾸면 얘랑 똑같아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빼고 제곱하면 돼. 그래서 정리하면 4a 빼기 20은요.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a제곱. 자, 둘이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4죠. 그럼 플러스 4a. 제곱하면 4네요. 빼기 4가 되고요. 넘겨버리면 a제곱. 없어지네요. 넘기면 16. 그래서 a는요. 풀마 4가 될 건데 문제에서 다행히 a 값이 0보다 큰 걸 줬습니다. 그래서 a는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그럼 a가 4인 걸 알았으면 여러분들은 직선 방정식 세우면 돼요. 그럼 만만한 건 이렇게 둘이 볼게요. 이렇게 둘이. 왜? b좌표는 마이너스 2,4인 거고 c좌표는 2,2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말하면 되잖아. 기울기 구합니다. x끼리 뺍니다. 뒤에서 앞에 거 4분의 y끼리 뺍니다. 뒤에서 앞에 거 마이너스 2. 얘가 기울기. 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 2,2를 지나용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빼기 2 플러스 2라고 하시면 되겠네. 자, 답입니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전개하면 플러스 1이니까 더하기 3 붙이면 됨. 끝. 됐죠? 자, 여기서 만약에 답이 이렇게 안 나왔어. 그럼 뭐 한 거야? 2를 다 곱해서 그냥 왼쪽으로 넘겨버린 거야. 그래서 는영꼴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11번 안 되신 분 마찬가지겠죠? 11번 안 되신 분 기울기 관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랑 같은 패턴으로 세 점이 어쨌든 하나의 직선 위에 있구나. 그럼 기울기다 같겠구나. 라고 하면 적당한 K값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연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네, 넘어갑니다. 네, 갑니다. 그 다음 우측으로 가셔서요. 14번. 14번. 풀이 과정이 잘 안 보이네. 아, 변했어.
남자들이란 봤지? 금방 사람 변하는 거. 진짜 남자들이란. 어우, 훌륭했습니다. 아유, 훌륭했다고. 14번 보시면 보이죠? 14번 보이죠? 각 이등분선이 있어요? 아니죠. 넓이를 이등분하는 선이 있죠. 그래서 대충 단어 몇 개 보시고 짜 맞추시면 안 됩니다. 혼자 망상하시면 안 돼요. 꼭지점 A를 지나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어떻게 그립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자 보자. 이렇게 해서 자 A를 지나면서 넓이가 이등분 되려면 한 요쯤 요렇게 한 요쯤 요렇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요? 요렇게 이 정도 어때요? 괜찮아요? 이 정도? 오케이. 자 괜찮다고 하니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요러면 대충 뭐 아닌데요? 네. 그렇다고 하자. 그래. 야, 이렇게 그래서 2등분 됐어. 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넓이가 두 개로 쪼개졌네. 그 말의 의미는 이 밑변의 길이가 같겠구만. 그럼 여기 직선은 이 파란색 직선은 말이야. 무조건 여기를 지나겠죠. 여기가 누군데요? BC의 중점. 그럼 B좌표가 누군지 그림에 써 있네요. 마 3,1이고요. C좌표가 누군지도 써 있죠. 5, 마 3이네. 그럼 BC의 중점 좌표는요. X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1, Y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마이너스 1. 됐죠? 그럼 A점 2, 3하고 BC의 중점 1, 마이너스 1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구합시다. x끼리 뺍니다.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뺄게요. 마이너스 1분의 y값 뒤에서 똑같이 앞에 거 뺍니다. 마이너스 4. 기울기는 몇이다? 플러스 4요. 그럼 지나는 점은 뭐 2,3 지난다고 해버려. 그럼 y는 기울기 4인데 x에 2 넣잖아. 싸 없어져서 y는 무조건 3 나와야 됨. 그래서 결론 y는 4x 마이너스 5라고 할 수 있겠네요. a는 4, b는 마이너스 5였습니다. 그래서 각 이등분선이 아니라 넓이의 이등분입니다. 라는 거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번입니다. 15번 봐도 될까요? 괜찮아요? 15번? A, B, C, D의 넓이를 이등분하고 원점을 지나. 그러니까 0,0 지나는 어떤 직선을 네가 그릴 건데 그 직선이 말이야. 그릴 건데 그 직선이 얍 그렸는데 이 직선이 뭐냐면 이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해야 돼. 야, 씨 어떻게 그래 이거 이등분 될까?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한 이쯤 한 요 정도 한 요런 느낌 이게 무슨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에요라고 물어봤을 때 AC와 BD를 연결한 이 대각선에 교점을 지나게 직선을 그리면 넓이가 2등분 되겠죠? 그래서 딱 잡고서 여기 AC와 BD의 중점을 딱 잡고 여기서 빙글빙글 돌리면서 어떻게 잘라도 계속 넓이는 2등분이 됩니다. 그런데 2등분이 됨과 동시에 0,0도 지났으면 좋겠대? 라는 말이 있으니까 결론 AC와 BD 대각선의 교점 AC의 중점이자 BD의 중점 AC의 중점입니다. X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2분의 7, Y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2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 0,0 하고요. 2분의 7,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부터 구해야 돼요? 뭐 구해야 돼요? 직선 구하고 싶어요. 뭐 구해야 돼요 이제? 기울기. 뭐라고요? 기울기. 이제 알겠어요? 기울기 구하셔야 되겠죠. 아유 기울기 구합시다.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울기는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번분수죠.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7분의 4. 0,0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y는 7분의 4가 기울기인데 x에 0 넣으면 y도 0 나오면 끝났네요. 얘가 누구를 지난다? k, 4를 지난대요. 그럼 4는 7분의 4k가 되겠죠. k에 오는 값은 누구? 7이 오면 되겠네요. 해서 답은 2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페이지로 가시면 28페이지. 28페이지요. 괜찮아요? 자, 일단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직선의 그 위치 관계를 좀 얘기해 볼 거거든. 직선의 위치 관계? 그러니까 별거 없어. 직선을 두 개 그려. 얘네들의 위치 관계가 어떤데? 라는 말은 이런 거야. 뿅, 뿅. 됐죠? 둘이 한 점에서 만나죠? 그럼 우린 뭐라고 하면 돼?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하면 돼요. 됐음? 직선을 두 개 그렸을 때 위치 관계 대표적인 게 이런 걸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날 거야. 다른 것도 있겠죠? 이런 거 있겠지? 뿅, 뿅, 요렇게. 어떤 상황? 평행하는 상황. 됐죠? 그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두 직선은 평행합니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끝. 아니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뿅. 아이씨. 삑살. 다시. 뿅. 뿅. 아이 몰라. 이런 경우. 어떤 상황일까? 일치하는 상황. 그래서 위치 관계를 말해줘 라고 하면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요. 평행할 때가 있고요.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야. 그럼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하면 근이 몇 개 나온다? 한 개 나온다. 됐죠? 우리가 방정식으로 바꿔서 근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 직선이 평행한다고? 그럼 둘이 연립하면 근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네. 그러면 두 연립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죠? 얘는요. 모든 값이 다 똑같지. 맞아? 그럼 얘는 뭐야? 무수히 많네요. 됐어? 연립했을 때 방정식의 근이 무수히 많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라 요겁니다. 여러분들은 직선의 방정식을 딱 보자마자 이 둘이 한 점에서 만나는구만. 평행하는구만. 일치하는구만 이라고 말할 수 있으셔야 돼. 뭘 갖고 말하냐? 기울기를 갖고 말하시면 됩니다. 자,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가 한 번은 만날 거야. 됐어? 그래서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됐죠? 그럼 만약 두 직선이 평행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될까? 기울기가 어떨까요? 자, 이때 기울기만 같다라고 해요. 기울기만 같아. 왜? 좌표평면에 x축 그리고 좌표평면에 y축 그려보면 이 두 직선은 기울기만 같지 y절편도 다르고 x절편도 다르거든. 됐어? 모든 거 다 다른데 기울기만 같은 거야. 그럼 평행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일치하는 경우에는 기울기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이구 x절편 똑같고 y절편도 똑같네. 됐죠? 그러면 기울기도 같은 거야. 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상황 중에 조금 스페셜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이런 상황. 직선을 그렸는데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 한 점에서 만나는 건 동일해. 근데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 우리가 얘를 직교한다고 불러요. 수직으로 교차된다 줄여서 직교한다라고 부르거든. 그랬을 때 특징을 역시 마찬가지 기울기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앞에 보시면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좌표평면에 편의상 직선 두 개를 그릴 거고 이 둘은
수직으로 만날 수 있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선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자, 일단 편의상 0,0을 지나게 그렸습니다. 그럼 이때 다음 직선의 방정식 y는 mx 됐죠? x에 0 내면 0 나올 수 있게 기울기는 m입니다 라고 설정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직선을 하나 더 그릴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 0,0을 지나면서 지금 그린 직선과 수직이 되도록 그려볼게요. 아이고 대충 그리자. 요렇게. 그럼 얘를요 y는 nx라고 할게요. 0,0을 지나고 기울기가 n입니다. 자, 그러면 둘이 수직으로 만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음. 자, 중간에 하나 자를게요. 편의상 x가 1일 때로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1 넣으면 나오는 y값 말할 수 있죠? 요 그래프 지나니까 누구예요? m. 마찬가지 여기 1 넣으면 나오는 y값 말할 수 있죠? 그래프 지나니까 몇인데요? n입니다. 그럼 이때 편의상 요 점을 0,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설정하면 직각삼각형이 눈에 보일 거야. 그래서 O에서 A까지의 길이의 제곱이랑 O에서 B까지의 길이의 제곱을 더하면 당연히 AB 길이의 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자, 그럼 OA 길이 0,0에서 1,m까지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값은요. x끼리 뺀값 제곱하고 y끼리 뺀값 제곱해서 더한 값이고요. 마찬가지 1,n까지 0,0에서의 거리는요. x끼리 뺀값 제곱하고 y끼리 뺀값 제곱해서 더한 값이겠죠.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 m에서 n을 뺀 값이겠지. 그거의 제곱이랑 같을 겁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m제곱 플러스 n제곱 더하기 2는요. 전개하면 m제곱 더하기 n제곱 빼기 2mn이랑 같고요. m제곱, n제곱은 서로 없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2 넘겨서 m 곱하기 n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울기 둘이 곱한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말은 두 직선이 서로 직교하고 있다는 말인 거야. 그래서 외워주세요. 직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그래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때 우리는 두 직선이 수직으로 교차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음. 해서 만약 요 직선의 기울기가 3이었다고 하면 수직으로 직교하는 다음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돼야 돼?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 됩니다. 이거를 지금처럼 좌표평면에 그냥 0,0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을 그려놓고 증명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해서 직선의 위치 관계는 결과적으로 기울기만 보면서 관찰하시면 됩니다. 끝. 됐죠? 자, 그래서 직선에 대한 이야기. 자, 29페이지부터 쭉 시작하는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직선 방정식을 계속 말할 거야. 이거 보시면서 우리 계속 바로바로 정리해 줘야 돼. 얘 기울기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b분의 a입니다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이유는요. ax랑 c 넘기고 양변에 b를 나누면 y는 꼴로 쓸 수 있죠. y는 꼴로 썼을 때 1차 합의 개수가 기울기니까.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바로 기울기 말해주는 거는 암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보시면 다음 직선과 평행한 직선 말해주세요. 평행하다고 했죠? 누가 같아야 돼요? 기울기만 같으면 되죠. 누굽니까? 니은 x앞의 개수. 2번입니다. 수직인 직선입니다. 수직이에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죠? 누가 보면 될까요? 디귿. 됐어요? 끝. 이런 식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우측으로 갑니다. 5번 문제.
야, 두 직선이 평행했으면 좋겠대. 평행했으면 좋겠대. 누가 같으면 돼요? 기울기만 같으면 되죠. 그럼 첫 번째 직선 기울기 몇이에요? 3. 그럼 두 번째 직선 기울기 K네. K에 누가 오면 평행함? 3. 답이에요. 끝. 됐죠? 두 번째 문제 6번 보시면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네요.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K-2네요. 그럼 결론 K-2가 마이너스 1이 되면 평행하겠죠? K는 몇입니까? 1.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차분히 정리해 주시고 자 밑에 7번 문제까지만 볼게요. 7번 보면서 얘기해 주셔야 돼. 여기 봐봐 7번 얘 기울기 몇이니? 마이너스 4분의 1 이게 와야 돼요. 두 번째 여기 보면서 말해줘. 기울기 몇이니? 마이너스 K분의 3 이게 와야 돼. 그럼 평행하니까 둘이 같으면 되는 거죠. K 자리에 누가 오면 됩니까? 12가 오면 됩니다. 끝났어요. 됐죠? 그래서 넘겨서 꼭 얘기해 주시고 기울기 표현하셔야 됩니다. 괜찮아요? 자 넘어갑니다. 30페이지로 감. 자 30페이지입니다. 두 직선이 수직이 되도록 K값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두 직선이 수직이다. 그 말은 기울기의 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됐죠? 그럼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 누구예요? K죠.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6분의 1이네요. K에 누가 오면 돼? 6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역수의 부호 반대인 값이 오면 수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0번은 답이 몇일까요? 3분의 1 바로 얘기하시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갑니다. 13번. 자, 다음 직선과 평행하고 점 P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다음 L이라는 직선이랑 평행하다고 했죠? 그럼 누가 같다? 기울기만 같다.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2이고 P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줘랑. Y는 2x 빼기 1. 결론 Y는 2x-2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끝났습니다. 됐죠? 그래서 뽑아야 되는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먹고 버리시면 됩니다. 자, 14번 마찬가지. 직선 L과 평행하다라고 하니까 기울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고 3,1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말해주세요 하시면 되겠네요. 우측으로 가서 17번 쪽으로 가봅니다. 자, 17번으로 가셨을 때 상황도 비슷하죠. 자, 다음 직선과 수직이라고 했죠. 그 말은 기울기의 곱이 몇이다? 마이너스 1. 그러면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었네요. 그럼 얘랑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오면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고 0,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말해주면 됩니다. 끝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거의 숫자 맞추듯이 그냥 따박따박 말씀해 주시면 되는 상황. 자, 밑으로 넘어가서 21번 쪽을 볼게요. 정리 한번 해주세요. 두 점을 잇는 선분 AB. 두 점을 잇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 말해줘 라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천천히 정리해봐. A라는 점이 있나봐. 마3,1. B라는 점이 있겠지. 1, 마이너스 1.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있을 거야. 문제에서도 선분 언급을 했으니까. 자, 선분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자. 이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거든.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등분한 선이거든. 그럼 이 선분 파란 선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려면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수직으로 이등분이 되게. 됐죠? 우리는 다음 선의 방정식,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딱 보입니다. 첫 번째, 요 점 지나겠지. A, B의 1대1 내분점. 첫 번째, A와 B의 1대1 내분점. A, B의 중점을 지날 거야. 그럼 난 지나는 점을 안다는 얘기야. 두 번째, 여기가 중요해요. A, B를 연결한 다음 직선과 이 노란 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나지.
두 직선이 직교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몇이었을까?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됐음? 그러면 A, B를 연결한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네. X끼리 뺍니다. 4분의 Y끼리 뺍니다. 마이너스 2. 그럼 기울기 몇이니?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죠? 그럼 헷갈리면 안 돼. 파란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려는 직선의 기울기는 몇인 거야? 플러스 2인 거죠.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럼 나는 기울기가 누군지 지나는 점이 누군지 알고 있다. 자, 중점좌표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중점좌표 x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마이너스 1, y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0. 그러면 마이너스 1, 0을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의 방정식을 말해 주세요. 끝. 됐죠? 전개하시면 답입니다. y는 2x 플러스 2. 됐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네. 네. 자, 1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그 1번 문제 보시면 직선이 이거 잘 봐야 되는 게 봐봐. 이 직선이 이 직선과 수직이고 이 직선과 평행함. 자, 봐주세요. 봐봐. 이 직선이 이 직선과 수직이고 이 직선과는 평행함. 다시 숫자로 바뀌어서 1번 직선이 2번 직선과 수직이고 3번 직선과는 평행함. 자, 몇 번과 몇 번이 평행임? 첫 번째랑 세 번째. 그럼 누구랑 누가 수직임? 첫 번째랑 두 번째. 그럼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무슨 관계임?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무슨 관계임? 수직임, 평행임? 네? 수직이죠. 자, 1번 직선이 있으면 1번이 2번이랑 수직이죠. 그리고 3번이랑은 1번과 평행합니다. 됐죠? 그럼 당연히 2번, 3번도 수직인 관계야. 일단 이 문제를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을 거야. 해줘.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럼 2번이랑 3번은 서로 위치 관계가 어때? 라고 했을 때 수직인 것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지요? 자, 아무튼 갑니다. 1번하고 2번이 수직, 직교하는 상황이죠. 자, 1번 직선을 보면서 얘기해 주세요. 얘 기울기 몇이니?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1. 됐죠? 1번 직선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1. 자, 두 번째 2번 직선의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b분의 3. 3번 직선의 기울기 몇입니까? b 빼기 4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쓸게요. 됐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1번하고 3번은 평행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하고 마이너스 b 빼기 4분의 1이 같을 거야. 평행하거든. 두 번째 1번하고 2번은 서로 수직으로 직교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1하고 마이너스 b분의 3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일 거야. 됐죠? 네가 알 수 있는 관계식은 요 정도. 자, 그러면 정리해 봅니다. 플러스로 둘이 바꿔버리면 a는 뭐와 같다? b 빼기 4와 같다. 여기는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이렇게 되네요. a, b 분의 3이 마이너스 1이니까 a, b는 마이너스 3과 같다. 됐지요? 둘이 뭐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되잖아. 어떻게 연립해? 아, a가 b 빼기 4래며 그럼 여기도 넣어버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 b 빼기 4에다가 b를 곱하면 b제곱 플러스 4b. 얘는 마3 플러스 3은 0이래. 됐죠? 그럼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에요? b-1하고 b-3으로. 그럼 b에 오는 값은 누구? 3 또는 1. 그럼 b가 3이라면 그때 a는 누굽니까?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고요.
b가 1이라면 그때 a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3이겠네요. 됐죠? 그래서 a, b를 모두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일 때 또는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1일 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두쌍이 보입니다. 끝. 됐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직선이 있고요. 다음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직선 3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자,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직선 기울기 몇입니까? 3입니다.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죠? 마이너스 1. 세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몇일까요? K입니다. 자, 직선을 보면서 기울기를 따로 쓴 이유는요. 일단 그냥 봐도 됩니다. 눈으로 보면 보이니까. 근데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세 직선 중에 두 직선이 평행했으면 좋겠다. 그럼 문제에서 말한 요구 조건대로 일단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얘네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관찰해 봅니다. 자, 첫 번째.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가 다른 건 눈에 보이죠? 그럼 무조건 이 둘은 한 점에서 만날 거야. 됐음? 그럼 자, 첫 번째 직선과 두 번째 직선을 그렸을 때 첫 번째 직선 기울기가 3인 직선, 두 번째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렸습니다. 무조건 둘은 어딘가에서 만날 겁니다. 이 점을 누구도 지나면 세 번째 있는 직선도 지나면 세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이 둘의 교점을 찾겠습니다. 그럼 둘이 연립해서요. 3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고요. 넘어가서 4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인가 보네요. 됐죠? 그럼 x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요. x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여기다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럼 그때 나오는 y 값은요. 4분의 11이 되겠죠. 그래서 둘의 교점은 마이너스 4분의 3, 4분의 11일 거고 이 교점을 세 번째 직선도 지나면 되겠네. 그래서 x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넣었을 때 y 값이 4분의 11이 될 수 있도록 적당한 k 값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결론 대입하면 되죠. 4분의 11은 마이너스 4분의 3k 마이너스 1과 같고요. 넘어가서 정리하면 4분의 3k는 마이너스 4분의 15와 같으니까요. k에 올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k에 마이너스 5가 오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끝. 아이디어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정도예요. 자, 두 번째. 세 직선 중 두 직선이 평행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자, 1번하고 2번이 평행할 건 아니야.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1번, 3번이 평행한다. K가 몇일 때? 3일 때. 2번, 3번이 평행한다면 K가 몇일 때? 마이너스 1일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답 K는요. 마이너스 1이거나 3이 오면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4번 문제. 자, 4번 문제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리해 드립니다. 그럼 3이요. 세 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조건 만들 수 없을 때 사실 이 4번 문제 의도가 이거야. 직선 3개를 그어서 삼각형이 안 만들어질 때를 보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직선 그려. 하나, 둘, 셋 그렸죠?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부분은 다. 근데 지금처럼 세 직선이 하나의 점에서 이렇게 다 교차되는 상황이면 삼각형이 안 보일 거야. 아니면 직선 2개가 평행하고 나머지가 지멋대로 있어도 역시 마찬가지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물론 직선이 3개가 다 평행해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의 상황을 관찰해 보자 라는 의도로 4번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5번 문제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K값 구해줘. 그 말은 무슨 뜻? 세 직선이 하나의 점에서 만날 때의 상황과 두 직선이 적어도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는 상황을 말해줘. 그때 나올 수 있는 K값들을 전부 말해주세요 라는 게 5번 문제의 의도인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4번과 5번이 연계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밑에 6번 문제 있거든요. 직선이 3개 있는데 이 3개의 직선을 그려서 좌표 평면을 몇 개의 영역으로? 4개의 영역으로 나눈다고 했거든. 봐봐. 선 3개 그어서 구역을 4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됐음?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간혹가다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선은 계속 무한히 뻗어나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선 3개를 그었을 때 영역을 4개로 나누려면 3개가 모두 평행하는 상황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직선을 2개만 그어도 영역이 4개로 나눠져요. 됐죠? 여기 하나 더 그는데 어떻게 그어도 4개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 그러니까 결론. 직선 3개 그어서 영역을 4등분, 4개로 나누기 위한 방법은 3개가 모두 평행할 때를 얘기해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고 상황에 맞게 해석해서 답을 구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자, 넘어갑니다. 뒤로 가볼게요. 32페이지. 네. 보겠습니다. 그 32페이지의 유형 18번에는 동그라미, 별표시를 하나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뒤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좀 따라가 볼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야. 어떤 점이 있어. A라는 점이 있거든. 이 A라는 점에서 요런 직선이 있대. 2,1이라는 점이 있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뭐 당연히 선생님 이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여기 x에다 2 넣어봐. y값이 1 나와? 아니잖아.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직선은 우리가 이렇게 L 라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분의 1x 빼기 3 이렇게. 그래서 이 A라는 점에서 직선에다가 수직으로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이 점을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하고 문제에서는 이 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봐봐. 여러분들이 보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 야, 이거 H좌표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눈에 보여요. 이 파란 수선하고 원래 있던 이 직선하고는 서로 수직으로 만나지. 됐지? 그러면 첫 번째 A에서 H까지 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이니? 라고 하면 얘 기울기가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그럼 수직이니까 얘 기울기 몇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이게 1번 답. 됐죠? 그럼 두 번째 이 파란 직선의 방정식 구해볼까요? 라고 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2,1을 지나잖아. 그럼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2 x에 2 넣으면 y는 무조건 1 나와야 됨. 됐죠? 한번 정리합니다.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두 번째 답. 그러면 이 h의 좌표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되잖아. 둘이 만나는 교점 아니요. 그러면 둘이 연립해서 2분의 1 x 빼기 3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5랑 같을 때죠. 넘어갑니다. 2분의 5x가 8일 때. 됐지요? 넘겨서 정리하면 되겠죠. x는 몇일 때요? 5분의 16인가 봅니다. 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됐네요. 끝. 됐죠? 그럼 문제. x가 5분의 16이잖아. 그럼 y는 뭐예요? 뭐 대입하면 되겠죠. 어디다 넣어야 되나? 뭐 여기다 넣을까요? 그러면 이때 y 값은 5분의 8 빼기 3. 5분의 15겠죠? 그럼 5분의 마이너스 7. 그래서 결론. 점 h의 좌표는요. 5분의 16, 마이너스 5분의 7로 나오겠습니다.
답이에요. 안 어렵죠?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계속 그거 쓰고 있어요. 수직이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바로 얘기해줘. 그래서 마찬가지 8번, 9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한 번만 더 보러 갈게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해석해 주시면 돼. 자, 봐봐 다시. 점 A에서 직선에다 내린 수선의 발이 누군지 아는 상황이다. 그럼 마찬가지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을 거야. A, 2라고. 직선이 있나 봐. 누군지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여기는 써 있는 거 쓸게요. x 플러스 3y 플러스 6은 0이라는 직선이 있대. 그런 다음 A라는 이 점에서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딱 내렸더니 이 점의 좌표가 마 3,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됐죠? 그럼 여기서 너네가 또 알 수 있는 이야기. 자, 이 점은 이 직선 위에 있잖아요. 그럼 x에다 마3 넣고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올까요? 나오는 거 확인되죠? 그럼 두 번째는 뭔데? 두 점을 연결한 직선과 문제에서 제시해준 이 직선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겠네. 그럼 수직으로 만납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기울기 말하겠죠? L 직선의 기울기 몇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요 점이 H니까 AH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 나와야 됩니까? 3이 나와야 되겠지. 수직이니까요. 됐음? 그러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3 나와야 됩니다. 기울기 구해볼게요. x끼리 뺀값 a 플러스 3분의 y끼리 뺀값 3. 그게 몇 나와야 돼? 3 나와야 됨. 됐죠? 그럼 a에 누가 오면 되는 거니? 마이너스 2가 오면 되는 거죠. 끝났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차분히 봐주시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음. 자, 우측으로 가서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자, 두 점이 있습니다.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상황이 뭔지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관찰해 볼까 해요. 자,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선분 AB, A라는 선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두 점이 있고요. 선분을 긋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야, 얘 누구니? 이 질문이죠. 그럼 여기서 보이시는 대로 얘기하면 돼요. 자, 첫 번째 AB의 중점을 지날 겁니다. 됐죠? AB의 중점을 지날 겁니다. 그럼 AB의 중점 x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1대1 내분점이죠. 2분의 6이니까요. 3,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3이 되겠죠. 3,3을 지날 거고요. 두 번째, AB를 이은 다음 파란 직선의 기울기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됐죠? 뒤에서 앞에 거 뺀값분의 뒤에서 앞에 거 뺀값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이 노란 직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3이 와야겠죠. 그럼 기울기가 3이고 3,3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말하면 되는 거잖아. y는 3, x에 3 넣잖아. 싹 없어져서 y는 무조건 3이어야 됨. 결론 y는 3x 마이너스 6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다 넘기세요. 이쪽으로. 3x 빼기 y 빼기 6은 0인 거죠. 근데 여기는 ax 더하기 by는 6골로 썼는데 그럼 6만 넘겨서 얘기하면 누가 a고 누가 b인지 말할 수 있겠네요. a는 3,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해 주시면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도 정리가 되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지금 들으시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아요? 됐을까요? 지금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배웠다. x끼리 뺀 거 제곱하고 y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죠. 그 다음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배웠다. 기울기 구해야 되겠죠.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 기울기. 그 다음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표현. 해서 직선도 우리는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점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다 본 거야.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게 뭐로 넘어가냐? 점과 직선 관계로 넘어가요. 아시다시피 직선이 있고 한 점이 있을 때 그 점이 직선 위에 있어요 라고 말하면 볼 것도 없죠. 대입하면 등호 성립함. 이겁니다.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하면 등호 성립함 인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밖에 이렇게 위치할 겁니다. 그래서 밖에 위치한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하고 편의상 x1, y1이라는 문자로 표현해 볼게. 두 번째, 요 직선의 방정식을 L, 라인이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줘 라고 하면 두 점 사이의 거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최단거리를 잡아야 돼. 그래서 직선이라는 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내 눈에 선처럼 보이게 된 상황이거든. 그럼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점하고의 거리를 잰다? 이게 최단거리는 아닐 거야. 됐죠? 한 이쯤에 있는 점이랑 거리를 잰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 최단거리는 아닐 겁니다. 그럼 최단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그려야 돼요? 점 P에서 직선에 수선을 긋고 그 수선의 발과 만나는 요 점까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재주시면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조금 스페셜한 점이죠. H라고 표현할게요. 이 점의 좌표를 x2, y2라고 하면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곧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구하는 공식 우리는 알죠? 쓰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선의 발의 좌표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쓸 거야. 첫 번째는 이 수선의 발은 직선 위에 있습니다. 대입하면 등호 성립할 거예요. 두 번째, 이 P라는 점에서 H까지 이은 직선과 문제도 준 L이라는 직선은 서로 수직으로 만납니다. 그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일 거예요. 됐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그 공식을 유도합니다. 자, 유도하기 전에 미리 써드립니다. 이 길이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하시면 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 이렇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그대로 써있는 표현일 겁니다. 해서 얘를 외우는 방법은 분모부터 a제곱 b제곱 더해서 루트 씌웠죠? x 앞에 있는 개수와 y 앞에 있는 개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웠습니다. 피타고라스 느낌으로 살짝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분자에는 점 P의 x좌표를 x에 대입하고 점 P의 y좌표를 y에 대입해서 그냥 절대값 씌운 다음 쓰시면 돼요. 절대값은 왜 쓸까요? 라고 물어보면 공식화해서 얘기할 땐 거리 개념이니까 음수는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으로 외울 때 이렇게 외워주셔야 되고, 문제는 얘가 어떻게 나왔냐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우리는 거리가 궁금해. 점과 직선 사이. 그랬을 때 수선의 발을 내려서 H라는 점을 새로 만들 거야. 그럼 우리는 P에서 H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거고요. 루트 X끼리 뺀값 제곱하고 Y끼리 뺀값 제곱한 다음 더한 값을 말하면 되겠죠. 빼기. 그래서 더해서 루트 씌우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H의 좌표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직선 L과 PH를 연결한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정보를 가지고서 알아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볼 겁니다. 두 직선이 수직이니까요.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럼 기울기, L의 기울기는 보면서 바로 말하셔야 돼. 마이너스 B분의 A가 될 거고요. PH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둘이 직교합니다 라는 그 말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서로 곱해준 값 b의 x2 빼기 x1분의 a y2 빼기 y1이 마이너스 없애서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넘겨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 a y2 빼기 y1은 b x2 빼기 x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편의를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a, b를 나눠주시면 좌변은요 b분의 y2 빼기 y1 이라고 쓸 수 있고 우변은 a분의 x2 빼기 x1 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둘이 같은 값입니다. 몇으로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도 모르죠. 해서 k라고 놓으시면 둘이 짝지어서 y2 빼기 y1은 bk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x2 빼기 x1은 이렇게 둘이 짝짓죠? ak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x2 빼기 x1의 제곱과 y2 빼기 y1의 제곱은요. 얘네로 바꿔서 쓰면 루트 안에서 a제곱 k제곱 더하기 b제곱 k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k제곱 k제곱 공통인수 앞으로 날려서 루트 밖으로 벗겨버리면 절대값 k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자,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면 얘는요 양수면 그냥 나오지만 음수면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k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k가 누군지만 찾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써야 되는 개념 두 번째를 씁니다. 바로 저 h는 직선 L을 지나죠. 그래서 당연히 h좌표 x2, y2를 다음 직선 L에 xy좌표에 각각 대입하면 ax2 더하기 by2 더하기 c는 0이 성립할 거고요. 이때 우린 k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썼던 식 y2를 bk 플러스 y1으로 x2를 ak 플러스 x1으로 바꿔서 다시 대입을 해주면 bk ak죠 미안 ak 플러스 x1 b에 bk 플러스 y1 더하기 c는 0으로 표현이 될 거고 자 전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k ax1 b제곱 k by1 더하기 c는 0이 될 거고요. 자 k 값이 필요한 상황이니까요. k가 있는 친구들을 앞으로 묶어 놓고요. 나머지 값들은 전부 다 오른쪽 변으로 날려버리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k는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 ax1 by1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고 이 k 값을 대입해 주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가 되며 여기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를 곱한 값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분모의 루트를 벗긴 이유는 분모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양보다 크거나 같은 수일 겁니다. 0보다 크겠죠. 그래서 분모에는 굳이 절대값을 씌우지 않았고요. 마지막 과정 a제곱 b제곱 더한 값은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이죠. 그래서 약분 하나씩 걸쳐주시면 결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해서 처음에 말했던 공식 다음과 같이 유도해 봅니다. 됐죠? 자, 외우세요. 다음과 같이 증명을 해드립니다만 결론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또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왜 이렇게 나오는지 증명해봐 라고 묻진 않을 거야. 누군가 묻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외워주셔야 되고, 문제는 왜 저렇게 나와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난 계속 이렇게 말해드릴 거야. 네. 근데 아이디어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식을 바꾸고 대입하는 과정들이 여러분들한테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외워주세요. 막 루트 정리하고 제곱근 정리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외워놓고 문제 적용하는 연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33페이지. 자, 여기서는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풀어볼 겁니다. 자, 별거 없습니다. 위에도 바로 교재 공식이 나와 있어요. 자, 문제 풀어봅니다. 3번, 2번, 3번, 6번, 7번, 그 다음 10번 정도만 풀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문제. 자, 동그라미 쳐들었습니다. 다음 직선 P하고요. 점 P하고 직선 L하고의 거리가 1인 상황이거든.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썼을 때 1이 나온대 라는 말인 거야. 자, A 자리에 3, B 자리에 4가 있는 겁니다.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분의, 자, 절대값 씌우고요. 점 P의 X좌표를 X에 대입하고 점 P의 Y좌표를 Y에 대입해서 그대로 쓰시면 돼. 마이너스 4 플러스 K. 그것이 1이다. 됐죠? 참고로 여기 분모는 5죠. 그럼 절대값 K 빼기 4가 5가 되는 상황.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K 빼기 4까지 떨어진 거리가 5라는 말은 K 빼기 4가 5이거나 마이너스 5라는 거겠죠. 우리가 얘를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풀마 5. 그럼 K는요 4 풀마 5. 됐죠? 위로 읽으면 K 값은 9고요. 밑으로 읽으면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K에 올 수 있는 값은 9 또는 마이너스 1이 올 겁니다. 그러면 거리가 1이라고 할 수 있겠군. 됐죠? 여기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11번이었습니다. 나 점하고 직선 사이 거리 구한 공식 알고 있으니까 이제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자, 평행한 직선을 그려봅니다. 예를 들어, 자, 직선을 평행한 직선 두 개 그려볼게.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왜 그래? 하지마. 왜 그래? 자, 이렇게 하나 긋고, 자, 평행한 직선을 또 하나 그려볼게요. 뭐 요렇게. 왜 그래? 이상한데? 아니에요. 다 돼요. 다시요. 자, 평행한 직선. 뭔가 터치가 이상하다. 다시요. 평행한 직선을 두 개 이렇게 긋습니다. 완료. 완료. 왜냐면 아까 그렸거든. 자, 다시 그려봅니다. 자, 평행한 직선 두 개를 긋고서. 됐죠? 됐잖아, 이 새끼야. 됐죠? 이렇게. 자, 됐죠? 자, 평행한 직선 두 개를 그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봐봐. 첫 번째 직선이 이렇게 1번이 있고요. 두 번째 2번 직선이 있을 때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또 최단거리를 말할 거야.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항상 직선이라는 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내 눈에 선처럼 보이는 게 두 놈이 있는 상황이잖아. 맞아? 그럼 첫 번째 직선에서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네가 딱 잡아주세요. 됐죠? 이 점에서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그게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될 거야. 다시 여기 있는 점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 이 점에서 다른 두 번째 직선한테 거리를 재주시면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줘 라고 해서 직선 두 개를 주면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갖고 오세요.
어떤 점을 갖고 옵니까? 지나는 점 아무나 다 됩니다. 왜?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든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든 어차피 같은 값 나올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한 직선 위에 있는 지나는 점을 잡아주시고 그 점과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얘기해 주시면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들었을까요? 두 직선이 평행하지 않은 상황일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바뀌기도 하고 의미가 없거든, 수학적으로. 그래서 평행하는 두 직선일 때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할 거야. 자, 밑에 있는 예시 13번 문제를 보시면 13번입니다.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필요한 상황이거든. 보시면 알겠지만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얘도 기울기 마이너스 1입니다. 서로 평행하는 두 직선이에요. 그럼 이때 앞에 있는 요 직선을 딱 보면서 이 위에 점을 갖고 올게. 누구 갖고 올까? 위에 점. 직선을 지나는 점 좌표 하나 갖고 옵니다. 누구 갖고 올래요? 싫어요. 7, 마이너스 7. 됐죠? 왜? x에 7 넣으면 y에 마이너스 7 넣으면 0 나온 거 맞잖아. 아, 싫은데요? 3, 마3 갖고 올 건데요? 그러시든가. 싫은데요? 마이너스 1, 1 갖고 올까? 그러시든가. 아니면 지금 하진이 말한 것처럼 0, 0은 어때요? 아, 그러시든가. 왜? 어쨌든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든 간에 평행하는 다른 직선과 거리를 재주면 이 값은 전부 다 동일하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왕이면 숫자가 작고 이쁜 게 좋겠지. 그래서 0,0에서부터 다음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 봅니다. x 앞의 개수 a, y 앞의 개수 b죠.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기 1 루트 씌우죠. 분의 x좌표 대입하고 y좌표 대입한 다음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루트 2분의 10 유리화해서 5 루트 2 이게 13번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정리해 주시면 돼. 해서 연습을 또 시켜봅니다. 자, 16번 문제 14번, 16번, 그리고 18번 요 세 개만 해보겠습니다. 14, 16, 18. 자, 14, 16, 18. 요 세 개 빠르게 연습해 보고서 또 잠깐 쉬는 시간이 벌써 왔네요. 쉬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왜냐면 지금 화장실 급한 친구도 있기 때문에. 빨리 갑니다. 자, 보세요. 직선 두 개 있어. 둘 중에 한 직선의 점을 잡아. 그럼 첫 번째 직선의 점을 잡을게. 누가 있나? x에다 0 넣으면 y에 1 넣었을 때 0 나오는 거 맞잖아. 0,1. 그럼 다음 점하고 이 직선하고 거리 구하면 되죠. x 앞에 있는 개수, y 앞에 있는 개수가 a, b.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이죠. 더하기 c까지. 그러면 x에 0 대입하고 1 대입하면 2 플러스 11의 절대값이네. 그럼 루트 13분의 13이 되겠죠. 그럼 분모와 분자의 루트 13을 곱해서 유리화해 주시면 13 약분되잖아. 그럼 루트 13이네요. 끝. 됐죠? 자, 마찬가지로 16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직선 두 개가 있네. 요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잡아. 누구? 0, 마이너스 1. x에 0 넣으면 y값 마이너스니까 이 점 지날 거 아니야. 그럼 뭐 1, 뭐 2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왜 안 돼? 하고 싶은 거 다 해. 모래도 똑같으니까. 그럼 결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쓸 건데 아이고 모양이 안 이쁘죠? 3x 빼기 y 플러스 4는 0꼴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x좌표 대입해 주시고 y좌표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 되겠죠? 절대값 5네요. 루트 10분의 5. 그럼 분모분자에 루트 10을 곱해주면 2분의 루트 10 곱했죠? 2분의 루트 10. 유리하면 되겠습니다. 끝. 이런 거야. 그래서 마지막 18번 같은 패턴입니다. 어떤 점을 잡을래? 네 하고 싶은 거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뭐 1, 마이너스 1 같은 점 잡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 공식 넣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또 풀어볼게요. 35페이지의 첫 번째 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시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5,3이라는 점하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앞에서 배운 내용이 나오는 거야. 자, 첫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필요하죠. x끼리 뺀값분의 3분의 y끼리 뺀값이죠. 뒤에서 앞에 거 뺐어요. 마이너스 2. 기울기 알고요. 그럼 직선 방정식 y는 마이너스 3분의 2 하고요. 보시면 0,2죠. y절편이네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의상 3을 다 곱하고요. 3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다 왼쪽으로 넘겨서 x부터 씁니다. 2x, 그 다음 y, 그 다음 상수는 0꼴로 작성해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게. 자, 다음 직선하고요. 5,3하고의 거리죠. 그러면 공식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죠. 2의 제곱 4, 3의 제곱 9분의 절대값 씌워주시고 x좌표에 5, y좌표에 3 대입해서 그대로 쓰면 돼요. 10 더하기 9 빼기 6이요. 그래서 루트 13분의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은 13이 되겠죠. 유리화 해주면 루트 13이 되겠습니다. 끝! 안녕! 되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는 게 1번 문제.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라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우측으로 가시면 5번 문제가 보일 건데요. 넘어갈게요. 자, 5번이 보일 건데 직선이랑 수직이고 1,0이라는 점하고의 거리가 루트 5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직선과 수직이라고 했죠. 됐죠?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해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몇인지를 먼저 말해 볼게요. 얘 기울기 몇입니까? 2죠.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몇인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일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다음 점과의 거리가 루트 5인 두 직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는 말이겠죠. 그럼 우린 이 직선을 아는 선에서 표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그 뒤에 오는 상수는 누군지 모르니까 K라고 표현할게요. 참고로 이 직선의 Y절편, 이 직선의 Y절편은 K값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K값을 더하면 된다. 됐죠? 자, 식변형을 좀 해보겠습니다. 는 0꼴, 직선의 방식꼴로 쓸게요. 일단 2를 곱하면 2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k가 될 거고요. 다 넘겨버립니다. x 먼저 써야 돼요. 그 다음 y, 그 다음 상수순으로 써주시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 다음 직선에서 점 1,0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그게 루트 5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제곱 더해서 루트 5분의 대입합니다. x 대입하면 1, y 대입하면 0, 마이너스 2k가 있고 절대값이야. 이게 몇 나와야 돼? 루트 5가 나와야 해. 자, 정리하면요. 절대값 1 마이너스 2k가 넘어가서 5가 된다. 됐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1 마이너스 2k가 풀마 5가 오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정리하면 2k는 1 풀마 5 값을 갖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위로 읽습니다. 2k가 6이거나 밑으로 읽어요. 2k가 마이너스 4가 되도록 우리는 k 값을 3 또는 마이너스 2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둘이 모한값, 더한값 말하는 거였죠. 답은 3번. 해서 우리가 직선을 설정했을 때 공교롭게도 y 절편값이 k로 보이니까요. 나오는 k값 두 개를 더한 게 문제에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5번 문제였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시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볼래요? 하는 문제죠.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합니까? 평행합니까? 기울기 서로 같은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기울기가 다르면 의미가 없어요. 자, 기울기 같은 거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사이의 거리는 몇이니?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 네가 잡고 싶은 점 잡아볼게요. 자, 주은이가 잡아볼래? 무슨 점 잡을래? 0,1 갑시다. 0,1. 오, 개꿀. 됐죠? x에 0 넣고 y 1 넣으면 등호 1 나오는 거 맞죠? 그럼 0,1에서 3x 더하기 4y 플러스 6은 0까지 직선 사이 거리 구하면 되잖아. 효린아 괜찮아? 근데 왜 안경 꺼내만 놓고 안 써? 관상용이에요? 남들이 보면 피규어인 줄. 자, 됐죠?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론 제곱 더해서 루트죠. 9 플러스 16분의 자, 절대값 안에서요. x좌표 뿅 넣어주시고 y값 뿅 넣어서 쓰시면 4 플러스 6만 남네. 그러면 5분의 12니까요. 몇입니까? 2라고 할 수 있겠음. 끝. 그래서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임의의 한 직선 위에 있는 아무 점이나 잡아주시고 그 점에서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말해주면 됩니다. 7번이었어요. 넘어갑니다. 괜찮죠? 자, 밑으로 가시면 여기 푼대까지요. 맞아요. 11번입니다.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11번입니다. 자, 11번 문제를 앞에 보세요. 앞에 봐주세요. 앞에 봐주세요. 앞에 봐주세요. 앞에 봐달라고. 네, 앞에 좀 봐주세요. 자, 앞에 보시면 11번 문제는 자, 여기 있는 1, 2, 3, 4번 요거 지울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보시면서 말을 들으시면서 그렇지 끄떡끄떡 하시면 새끼 잘하네 하시면 돼요. 자, 봐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런 상황이죠. 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지점으로 하는 뭐가 있다? 삼각형이 있고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됐죠? 이게 문제에서 준 상황입니다. 그럼 봐봐. 삼각형이 있대. 있겠지? 대충 그림을 그려봄. 요렇게.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우린 뭐 하면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시면 그게 넓이. 됐죠? 그러면 자, 삼각형 요 점을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밑변을 설정해야 됩니다. 밑변. 어디를 삼각형의 밑변으로 볼래? BC. 여러분들이 BC를 밑변으로 볼 수 있게 그림을 1등으로 유도했죠? 됐죠? 자, BC를 밑변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밑변이야. 그럼 높이는 어디가 되는 거야? 점 A에서 BC의 수선을 내리 꽂은 다음 요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밑변을 BC라고 설정하면 그때 높이는 점 A에서 BC까지 그은 직선까지 그은 수선의 발까지 그은 다음 선분이 될 겁니다. 그럼 점 A에서 직선 BC까지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궁금해요? BC 길이 구하면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뺀 거 제곱하면 4. Y끼리 빼면 3이네요. 제곱하면 9. 더해서 루트 씌운 게 밑변의 길이. 밑변은 루트 13. 됐죠? 그럼 이때 높이는요. 점 A에서 직선 BC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필요하네. 그래서 우리는 안 써도 됩니다. 보면서 끄덕끄덕 그렇지 잘한데 저 뚱땡이 저거 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BC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한 상황.
그럼 직선의 방정식 BC를 연결했습니다. BC를 이었습니다. 그럼 기울기 필요하겠죠? x끼리 뺀값분의 2분의 y끼리 뺀값 마이너스 3. 그러면 직선 방정식 y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인데 x에다 3 넣잖아. y는 무조건 4 나와야 돼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분수가 싫으니까 양변에 2를 다 곱해서 2y는 마이너스 3의 x 빼기 3 플러스 8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개하면 마이너스 3x 넘어갑니다. 플러스 3x 더하기 2y가 될 거고요. 전개하면 플러스 9죠. 17입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17은 0. 그래서 BC를 연결한 이 직선과 점 A좌표 1,0이죠. 이 둘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높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죠. 루트 제곱 더한 값 9 플러스 4분의 x에다가 1 대입하고 y에 0 대입한 다음 절대값 씌우면 되겠습니다. 3 마이너스 17. 그럼 여기는요 루트 13분의 14가 되겠네요. 얘가 높이. 그럼 결론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음. 자, 루트 13은 약분되고요. 2하고 14 약분하면 뭐가 남아요? 7이네요. 그래서 넓이는 7이 되겠습니다. 라고 문제를 정리해 볼 수 있음.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봐봐.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문제를 풀 때 쓰는 아이디어를 관찰해 보세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얘기했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했고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에 배웠던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거의 다 쓰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 나는 밑변이 BC일 때를 기준으로 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준 요 11번 문제에는 밑변이 BC가 아니라 밑변이 AB일 때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길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AB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고, 두 번째 직선 AB의 방정식을 구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 점 C에서 AB까지의 거리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밑변을 AB로 점 C에서 AB까지의 거리를 높이로 설정한 다음 넓이 구하는 과정을 해볼래? 라고 여기 있는 문제에서는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답이 7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BC가 밑변일 때 밑변 길이는 루트 13, 그리고 그때 높이는 루트 13분의 14라는 걸 알고 있지만 바꿔서 밑변이 AB일 때로 수정한 다음 여기 있는 문제를 다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요. 답은 7이 나올 거예요. 자, 시작해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12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돼. A좌표, B좌표는 이쁘게 줬잖아. 근데 C좌표가 뭔지 몰라. 그치? 그러면 삼각형은 그냥 대충 그리자. 대신에 이렇게 할게. A점 좌표 알지? B점 좌표도 알지? 그럼 이 좌표 둘이 아는 놈을 밑변으로 놓게. 밑변. 그럼 C 누군지 몰라? 그래, 얘를 C에서부터 AB까지 요 길이를 높이라고 하지 뭘. 그러면 일단 밑변은 이쁘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AB 두 점 사이 거리니까 X끼리 뺀 거 제곱해주고 4죠. Y끼리 빼면 4입니다. 제곱하면 16. 더해서 루트 씌운값. 루트 20이 일단 밑변 AB의 길이야. 그 다음 두 번째. AB 두 점을 연결한 직선 방정식 필요해. 그러니까 그 보세요. 잘 좀 봐줘. 직선 방정식 이거잖아. x끼리 뺀 값 여기서 뒤에서 앞에 거를 빼. x끼리 뒤에서 앞에 거를 빼면 2가 돼. 그 다음 뒤에 있는 y에서 앞에 있는 y를 빼면 4가 돼. 이게 기울기. 기울기가 2인 직선이야.
그리고 0,4를 지나요 했으니까 y는 2x 플러스 4 해버리면 끝났죠. 그럼 a, b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직선하고 점 C좌표 1,a죠. 얘하고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높이일 거야. 그럼 밑변 알고 높이 구해서 넓이를 구해봤더니 그게 12가 나왔어요 라는 말이니까 자 높이까지 구해야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입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죠. 그럼 높이는요 루트 5분의 자 x에다가 요거 1 대입하고 y에다 요거 a 대입하면 자 1 대입하면 2예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저긴 4니까 6 마이너스 a의 절대값이야. 이게 높이가 됨.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합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20 곱하기 높이 루트 5분의 절대값 6 마이너스 a 이거 계산된 값이 10입니다 라는 거고 그럼 여기 루트 5 약분하면 루트 4가 남아요. 참고로 루트 4는 몇인데 2랑 같은 거니까 또 약분되는 거잖아. 그럼 결론은 절대값 6-a가 10이라는 거지. 그럼 6-a의 절대값이 10이니까 얘는 풀마 10이겠죠. 그럼 이 둘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a는 6 풀마 12가 될 겁니다. 그럼 위로 읽으면 a는요 18이고요. 밑으로 읽으면 a는 마이너스 6이 될 건데 양수 a 말해달라며 18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답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돼. 그럼 두 번째 이렇게 해야 돼. 일단 이게 되는 상태에서 아 문제를 좀 빨리 풀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A, B, C가 있습니다. 얘네 순서대로 쓰시면 됩니다. A, B, C 순서대로 쓰면 돼. 나는 순서를 바꿔서 쓰고 싶은데 상관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준 대로 그냥 1, 2, 3 A, B, C 순서대로 X좌표 마이너스 2, 그 다음 0, 그 다음 1, 처음에 썼던 마이너스 2 다시 한번 더 써주시면 돼. Y좌표도 그 순서 그대로 써야 됩니다. 0, 4, A, 처음 썼던 0을 한 번 더. 그리고 나서 넓이를 구해보자 하면 곱해서 더한 값 4 빼기 2a가 될 거고요. 그 다음 곱해서 더한 값 어차피 0이네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될 겁니다. 이 둘이 뭐하라고? 뺀 다음에 절대값 붙여서 2분의 1 해주시면 그게 넓이 12라고. 됐죠? 그럼 양변에 2를 곱하면 24가 되겠습니다. 그럼 절대값 안에는요. 12-2a 그게 24인 거잖아. 그러면 12-2a는 풀마 24가 되는 거 아닐까? 양변에 2를 다 나누면 6-a는 풀마 12인 거 아니에요? 같은 거잖아. 됐음?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림 이렇게 풀 줄 아셔야 돼. 그래야 네가 모르는 걸 연습한다고. 그래서 요거는 요령이니까 뭐 익혀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볼 땐 도움이 되겠지만 어차피 2학기 과정이니까 지금 익혀 놓을 필요는 없고 지금은 이렇게 연습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대로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안 되겠어요. 뒤로 넘어가서 딱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까 합니다. 딱 하나만 원. 네? 딱 한 페이지만 원.